본 국가 기능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경쟁적으로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지난 정부 중점 사업 관계자들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가고 가는데 그야말로 혈안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 과정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한 지난 정부 집권 여당의 중진으로서 그 수치심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도대체 감사원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감사원에도 혹시 적폐청산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감사원장이 바뀔 때를 기다리거나 있지 않은지 혹시 그런 압박은 없는지?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감사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촛불혁명 정부라고 평가하던 문재인 정부도 임기 말에 군주 민수에 의한 불행한 역사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감사원은 지금부터라도 감사원 본능의 기능을 제대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희 감사원은 헌법에서 부여된 임무를 법과 정부에 의해서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는 감사원이 제 기능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각 부처마다 심지어 국정원은 15개 프로젝트가 팩트가 해서 13개가 그래서 정말 국정원이 뭐 하는 기능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감사원이 제대로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 7월에 피자 업체 회장의 갑질 논란으로 인해서 이 아까운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 결국 목숨을 끊었습니다. 피자 업체 회장도 회장이지만 그 가맹업자들이 점주들이 저 파워포인트에 나옵니다. 2014년부터 계속 갑질 논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2016년 10월에 국정감사에도 지적했고 16년 11월에 정무위원회에 또 지적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17년 2월에 피자 회사가 보복 출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점주가 하던 업은 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고 가맹 점주들이 힘을 모아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결국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 피해자 점주 이 종류는 목숨을 끊고 감사원에 일찍이 이 문제를 감사원의 공정위에 이 문제를 일찍이 제기를 했는데 공정위는 그냥 뒷짐만 지고 있었어요. 한 2년 동안 그냥 서류를 홀드하고 있다가 이 점주가 자살을 하니까 무랴무랴 검찰로 넘깁니다. 검찰로 넘기는 검찰은 보름 만에 그 피자 회장을 구속을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만약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제 역할을 했다면 이 아까운 생명은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공정위에 대해서는 매년 감사를 쭉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주로 재량의 남용 쪽에 주로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업무의 테만
부분이라든지 절차를 지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다음 감사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정위에 민원을 넣으니까 파워포인트 좀 나옵니다. 다음. 이 사건은 사건 처리 지침 발표 이전 건이어서 6개월 이내 할 의무는 없다. 할 의무는 없다. 할 의무는 없다는 얘기는 할 수도 있다. 바꿔서 해석할 수 있겠죠. 의무가 없다는 것은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제가 조금만 놓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치 이거는 옛날에 말이죠. 옛날에 이 파출소, 요새 지구대가 생기기 전에 파출소가 보면요. 어떤 범죄 피의자가 경계선만 넘으면 괜찮고, 그래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예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마치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저 본의원실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요구를 보면 이랬습니다.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어 제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났거든요. 저런 답변이 왔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출 의무가 있다고 하거든요. 되어 있거든요. 네, 그 규정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럼 저 답변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기관의 국회에 대한 답변을 제가 여기서 평가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감사 과정이나 감사를 하게 될 때 여러 자료를 수집해서 저 자료도 같이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락하는 감사회견 중하나 서류입니다. 서류. 공식 서류입니다. 명색 국정감사에 필요한 공식 서류인데 원장이 개인적으로 해석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감사원법에 입각해서 이 공식 자료인 만큼 그에 대한 해석을 해달라는 거지. 어디 감사원장 개인의 견해를 말씀하시는 예,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저희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법령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또 면밀히 보고 판단하는 것이 보다 신중한 태도가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겁니다. 감사 내년에 또 있으니까요. 감사 가시고 나라 반드시 한번 챙겨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다른 감사 기회에 저 부분 관련해서 살펴볼 부분이 있으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혜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을 지역 백혜련 의원입니다. 최근에 세월호와 관련해서 새로운 진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죠. 저희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이현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이 청와대의 수석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막으려고 했다는 그런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청와대와 문서와 증언들에 의해서 그동안 추정됐던 여러 가지 진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원에서도 그것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 감사원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청와대 측과 사전 조율을 하거나 연락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조율한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네. PPT 하면 띄워주세요. 김영환 비망로. 김영환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 보면 감사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김영환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 적힌 사실들이 진실이라는 것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영환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 보면 7월 6일 감사원 보고자료 그리고 정무비서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틀 전인 7월 4일에 감사원이 청와대에 수시보고 했었죠? 저희들 날짜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7월 4일입니다. 예, 네, 7월 4일 수시보고 하셨어요. 아마 그날이 그리고 맞으리라 봅니다. 네, 7월 4일 날
청와대 수시 보고를 했고 이틀 뒤인 7월 8일에 감사원에서 세월호 감사에 대한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보면 7월 6일 감사원 보고자료를 마치 받은 것처럼 이미 돼 있습니다. 결국 감사원과 청와대가 사전 조율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조율한 적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김영환 전 민정수석 비망록의 이 구절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아니요. 어떻게 해석이 되세요? 저게 지금 7월 6일자 비망록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제가 날짜를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말씀. 아니 이 날짜는 확인해 보세요. 정확하니까 7월 6일 날 이렇게 김영환 전 민정수석이 비망록에 썼고 7월 4일 날 감사원이 청와대에 수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예. 뒤인 7월 8일에 중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7월 6일에 감사원 보고자료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지금 것이에요.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의원님 말씀 자체에 의하더라도 저희들이 7월 4일자로 수시 보고가 되었고 그 이후에 7월 6일자에 저런 기재가 있다면 이미 수시 보고한 거는 저희들이 청와대로 간 상태로 말씀에 비춰봐도 그러면 그러니까 그 전제가 되니까 7월 4일 날 중간 발표문을 미리 청와대에 줬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 얘기시네요 지금. 아니요. 아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 내용을 저희들이 수시 보고한 내용하고 중간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제 기억에는 뒷부분의 행정조치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사실관계나 이런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 중에 죄송했습니다만은 제가 날짜를 좀 보겠다는 게 그런 날짜의 추이를 보면 저 수석께서 어떤 이유로 졌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날짜로 추론해 보면 저희들이 수시 보고된 거를 전제로 해서 저거 쓰신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질문할 게 많으니까요. 예. 지금 원장님 취지는 그럼 7월 6일 날, 7월 4일 수시 보고할 때 중간 발표 내용의 주요한 부분을 보고를 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그렇게 들어갈 것이다. 이 취지시죠? 예? 예, 뭐 그거는 아마 중간 발표 내용을 그러니까 7월 4일 날 아마 주요 내용을 보고를 했다 이런 검토를 해보셨을 말씀이시잖아요. 겁니다. 한번 네? 그 두 내용을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지금 그 취지시고 그다음에 또 예. PPT 내어주세요.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김영환 비망록에 보면 9월 1일 날 감사원장 보고 오프 더 레코드로 할 것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혹시 9월 1일 날 청와대에 뭐 보고하신 적 있으세요? 전번에도 국회에서 저 부분이 제가 문제된 거로 기억을 합니다. 이거 말고. 제 기억에는 저게 다음 날인가 수시 보고가 예정됐던 거 아닌가 지금 기억을 하거든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김영환 민정수석이 계실 동안에 제가 대면으로 수시 보고한 거는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감사원의 수시 보고에 대해서 민정수석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그건 공개를 하지 않는다든 그런 의미로 오프 더 레코드를 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전 준비 차원에서 쓰신 거 아니라 이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은 9월 1일 날은 보고를 안 했고 그 다음 날 수시 보고가 그래서 날짜는 예정되어 제가 좀 있었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겁니까?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떤 이따. 자료를 드릴까요? 그날 수시 9월 보고한 날짜를 그러면 수시 보고를 날짜는 하셨다는 제가 좀 확인을 해서 오후라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상 그런데 기억의 착오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김영환 비망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9월 16일 세월호 감사원 감사 결과 전원 구조 발표 감사원 발표 시기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감사원 최종 발표 시기에 대해서 청와대와 조율한 것 아니냐 이런 강한 의심이 드는데 조율한 적 없는 거 확실합니까? 예. 저기 사무총장님께 묻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이 세월호 감사의 주임이셨죠? 예, 주임. 제가 주심 감사위원을 맡았습니다. 이 세월호 감사 당시에 청와대 측이나 해수부 측의 관련자들과 통화하거나 논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거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원장님께서도 안 하셨다고 하시고 사무총장님께서도 안 하셨다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에는 감사원이 많이 등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예, 수고. 아시겠죠? 저희 감사원은 헌법에서 부여된 임무를 법과 정부에 의해서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는 감사원이 제 기능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각 부처마다 심지어 국정원은 뭐 15개 프로젝트가 팩트가 해서 13개가 그래서 정말 국정원이 뭐 하는 기능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감사원이 제대로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 7월에 피자 업체 회장의 갑질 논란으로 인해서 이 아까운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 결국 목숨을 끊었습니다. 피자 업체 회장도 회장이지만 그 가맹업자들이 점주들이 저 파워포인트에 나옵니다. 2014년부터 계속 갑질 논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2016년 10월에 국정감사에도 지적했고 16년 11월에 정무위원회에 또 지적을 또 했습니다. 공정위에 대해서는 매년 감사를 쭉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주로 재량의 남용 쪽에 주로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업무의 태만이라든지 절차를 지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다음 감사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정위에 민원을 넣으니까 파워포인트 나옵니다. 다음 이 사건은 사건 처리 지침 발표 이전 건이어서 6개월 이내 할 의무는 없다. 할 의무는 없다는 얘기는 할 수도 있다. 바꿔서 해석할 수 있겠죠. 의무가 없다는 것은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제가 조금만 놓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치 이거는 옛날에 말이죠. 옛날에 이 파출소 요새 지구대가 생기기 전에 파출소가 보면요. 어떤 범죄 피의자가 경계선만 넘으면 괜찮고 그래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예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마치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저 본의원실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요구를 보면 이랬습니다. 온 국가 기능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경쟁적으로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지난 정부 중점 사업 관계자들을 적폐 세력으로 가는데 그야말로 혈안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 과정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한 지난 정부 집권 여당의 중진으로서 그 수치심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도대체 감사원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감사원에도 혹시 적폐청산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감사원장이 바뀔 때를 기다리거나 있지 않은지 혹시 그런 압박은 없는지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감사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촛불혁명 정부라고 평가하던 문재인 정부도 임기 말에 군주 민수에 의한 불행한 역사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감사원은 지금부터라도 감사원 본능의 기능을 제대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어 제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났거든요. 저런 답변이 왔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출 의무가 있다고 하거든요. 되어 있거든요. 예, 그 규정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럼 저 답변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다른 기관의 국회에 대한 답변을 제가 여기서 평가하는 것은 조금 뭐 적절치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뭐 감사 과정이나 감사를 하게 될 때 여러 자료를 수집해서 저 자료도 같이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봐요. 밖에 연락하는 감사회를 하나. 서류입니다. 서류. 공식 서류입니다. 맹세 국정감사에 필요한 공식 서류인데 원장이 개인적으로 해석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감사원법에 입각해서 이 공식 자료인 만큼 그에 대한 해석을 해달라는 거지. 어디 감사원장 개인의 견해를 말씀하시라는 예,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저희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법령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또 면밀히 보고 판단하는 것이 보다 신중한 태도가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겁니다. 감사 내년에 또 있으니까요. 감사 가시거나 반드시 한번 챙겨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다른 감사 기회에 그래서 결국은 그 2017년 2월에 피자 회사가 그 보복 출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점주가 하던 업은 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고 가맹 점주들이 힘을 모아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했는데 결국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 피해자 점주 이 종류는 목숨을 끊고 감사원에 일찍이 이 문제를 감사원의 공정위에 이 문제를 일찍이 제기를 했는데 공정위는 그냥 뒷짐만 지고 있었어요. 한 2년 동안 그냥 서류를 홀드하고 있다가 이 점주가 자살을 하니까 무랴무랴 검찰로 넘깁니다. 검찰로 넘기는 검찰은 보름 만에 그 피자 회장을 구속을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만약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제 역할을 했다면 이 아까운 생명은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들이